좋은 수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수업을 하다가 한숨을 쉬는 수강생분을 봤습니다. 어떤 게 어려운 걸까? 이번 수업에서는 세잔의 정물화를 바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색상화한 이론을 넣고 사과 연습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게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안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세잔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같이 관찰하고 그려보면 되겠다. 세잔은 색을 여러 겹 쌓아 형태를 표현한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그림을 똑같이 잘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관찰하는 경험과 오일 파스텔의 색을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먹지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색을 칠하고 색을 섞고 관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업에서 먼저 진행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수강생은 매번 다릅니다. 그림을 오래 그리신 분도 계시고 처음 잡아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은 늘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분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수업을 진행하다가 한숨을 내쉬는 수강생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어려운 걸까? 형태 때문일까? 그런데 형태는 이미 먹지를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손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그림을 계속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또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가만히 보니 가지런히 정리된 오일 파스텔 위에서 손이 멈춰 있더라고요. 무슨 색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사과는 감 같아요. 입체감이 안 나와요. 질문들을 듣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태가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물화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어려워한 건 형태보다 색이었습니다. 오일 파스텔 상자 안에는 48개의 색이 들어있는데 막상 그중 어떤 색을 골라야 할지, 어떤 색을 섞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그제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물화를 시작하기 전에 색을 먼저 경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색상화한 이론과 실습을 추가해봤어요. 1차 색, 2차 색, 3차 색, 유사색과 보색. 색을 관찰하고 색을 섞어보는 경험을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색상화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물화에는 여전히 여러 개의 사물과 여러 색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과 하나만 떼어내서 먼저 그려보면 어떨까? 사과는 단순합니다. 형태도 단순하고 색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생각해보니 사과에는 정물화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더라고요. 형태를 관찰하는 것, 어떤 방향으로 칠할지 생각하는 것, 어떤 색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사과를 먼저 그려본 뒤에 정물화로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명암은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수업은 늘 예상과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생각보다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업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업안을 수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수업은 혼자 책상 앞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질문 하나, 멈칫하는 손 하나, 작은 한숨 하나. 그런 것들이 다음 수업을 바꾸게 만들더라고요. 일단은 이 수업안을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로 수업을 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예상이 맞았는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햄찌였습니다.